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40억의 부자가 된 비결 4가지. 어떤 그 신문에 난 것을 인터넷으로 보고 여러분들에게 좋은 얘기도 있지만 또 그 이야기를 분석을 좀 해봤습니다. 먼저 40억 부자가 된 비결 4가지. 가장 쉬운 방법은 무엇일까? 이거 자체도 쉬운 방법은 없습니다. 그 이야기가 이 안에 있기는 하지만 부자가 되는 길에 쉬운 방법이 있겠습니까? 없죠. 예. 어쨌든 쉬운 길은 2가지. 금수저로 태어났거나 여러분들 뭐 누구나 다 아시죠. 아버지가 태어났는데 이건희 회장님. 그죠? 그렇다면 이재용 회장이 되는 거죠. 바로는 아니었고 이제 아버님이 쓰러지면서 지금 이제 사장 그리고 이제 회장까지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정도로 이렇게 재산을 물려받을 수 있는 금수저. 그런데 조국처럼 6원 받고 나서 자기가 금수저 집안에 태어났다. 절대 이건 아닙니다. 우리가 아는 보도상으로 조국 씨는 전 재산 6원을 받았죠. 6억이 아닙니다. 6원. 네, 6원을 받은 사람으로서 금수저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저는 이해가 안 갔었습니다. 그분은 흙수저로 태어났다고 보면 맞는 것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금수저로 태어난 사람.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부자와 결혼. 그렇군요. 부자와 결혼하면은 여자하고 결혼하면 이제 남편이 되고 남자하고 결혼하면은 이제 부인이 되는 거죠. 근데 잘 쭉 이어서 가서 이제 한 사람이 죽게 되면 모든 재산을 부인이 갖거나 또 남편이 갖거나 또 중간에 이혼을 하더라도 또 서로가 이제 그동안에 공생공전하면서 모은 돈에 대해서 계산을 또 하니까 또 돈을 많이 받을 수 있고 어쨌든 부자와 결혼하는 거는 빨리 부자로 가는 지름길이기도 합니다. 이 2가지 금수저로 태어났거나 부자와 결혼을 하거나 이 2가지를 뺀 이제 나머지 4가지는 그렇다면 무엇일까요? 역시 제가 항상 여러분들에게 부르짖는 근검절약을 해서 저축하는 길. 1번이 저축가. 예. 투자의 길 첫 번째가 저축가. 이 내용의 그 부자 40억 부자가 된 비결 이 4가지를 쓴 사람은 미국 사람입니다. 콜리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첫 번째를 저축가, 투자가의 길 이 2가지를 썼습니다. 저축가 투자는 여러분 아시지만은 목돈을 만든 다음에 부동산을 사거나 또는 주식을 사거나 자기가 어떤 곳에 투자를 해서 수익을 남기는 것이죠. 굉장히 쉬운 길은 아닙니다. 네. 그래서 조사한 부자의 22%가 저축가, 투자가였다. 첫 번째가 부자가 된 40억 비결의 부자가 된 이 길은 자신의 노력으로 부자가 되는 가장 쉬운 방법일 뿐 아니라 일찍 시작하면 거의 확실하게 큰 부가 보장된다는 장점. 이 콜리라는 사람은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지금 유튜브 채널 2로 지금 스케줄을 잡고 있는 이 내용과 거의 흡사합니다. 첫 번째는 무조건 빨리 출발하라. 그리고 2번째는 돈을 빨리 모으도록 시작을 해라. 목돈을 만들려고 노력을 해라. 이것이거든요. 이분은 저와 똑같은 일치된 이야기를 하고 있다 볼 수 있습니다. 저축가 투자가들은 평균적으로 30대 중반에서 후반에 처음으로 순자산이 100만 달러. 30대 후반에 100만 달러가 된다고 합니다. 저축을 하거나 투자를 한 사람들. 굉장히 빨리 돈이 모아진다고 보시면 되겠죠. 100만 달러면 우리나라 돈으로 얼마인가요? 지금 현재는 11억 8천 내지는 이제 달러 올랐을 땐 12억, 10억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50대 중반이 되면 평균적으로 330만 달러, 40억이 되는군요. 50대가 되면. 통계 계산학적으로 계산을 해도 30대에 10억을 가질 수 있다면 50대가 되면 40억 달러가 되는 부자가 되는 건 확실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뭐 플러스 알파 또 중간에 사업을 하다 망할 수도 있고 뭐 어떻게 사기를 당할 수도 있고 그런 사람을 뺀 나머지 쭉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똑바른 계획을 가지고 쭉 가는 사람들을 보면 50대가 되면 부자가 돼 있습니다. 그건 확실합니다.
거기에 저축하고 투자는 기본적인 첫 번째 상식이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네요. 그 첫째로 소득은 중상층 수준이고요. 이들의 상당수가 경력 초기에 연봉이 1억 정도를 넘었다고 합니다.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매우 아끼며 살고 연봉이 1억이 아닌 사람들이라도 30대 중반, 말하자면 후반까지 열심히 저축하고 저금하고 또 저금한 걸 또 이자 받아서 또 계속 저금을 하고 또 월급에서 또 저금하고 이런 사람들은 결과적으로 30대 후반에는 10억을 모을 수 있는 기회가 온다라는 것이죠. 저도 여기에 대찬성입니다. 그래서 저축하는 것을 너무도 모든 사람들이 즐기고 생활비 수준이 매우 낮더라도 소비하는 것을 줄이는 그런 방법을 택해서 30대 후반에 10억, 그 다음에 50대에는 40억을 만들 수 있는 것으로 부자의 비결을 이야기 썼습니다. 저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자, 두 번째는 어떤 이야기가 있을까요? 네, 두 번째는 몽상가의 길. 사업을 하거나 성공한 배우나 음악가, 작가가 되어 큰 돈을 버는 방법입니다. 성공 확률이 높지 않아서 사실 뭐 성공하려면 이병헌 씨나 원빈 씨나 현빈 씨, 남자만 얘기하니까 또 그러네요. 여자분은 누가 있을까? 전지현 씨, 돈 많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크게 스타가 돼서 갑자기 돈을 엄청나게 버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성공 확률이 높지는 않아 부를 쌓기가 가장 어려운 방법 중에 하나이지만 콜리가 조사한 100만 장자의 28% 정도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몽상가의 길을 걷다 큰 부를 쌓은 사람들이 자그마치 28%. 굉장히 많은 거죠. 100% 중에 28%라면. 몽상가들은 꿈을 쫓는 일이 인생에서 가장 보람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실제로 성공하기만 하면 사랑하는 일을 하면서도 생계를 꾸리는 것이 가장 행복한 길이다. 그렇죠.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그죠? 돈도 많이 벌고 그래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 길이 가장 행복한 길이다. 반면 성공해서 세상의 인정을 받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므로 오랜 시간 일해야 하고 재정적 압박도 받는다. 뭐 그것은 여러분들 TV 통해서 익히 많이 보시지 않았습니까? 큰 스타가 된 지금 60, 50 되신 분들의 이야기를 보면 특히나 영화 배우들 제가 지금 기억은 못하지만 굉장히 많습니다. 연극 쪽에서 그래도 무려 20년, 25년을 일하다가 영화계에 와서 이제 돈을 버는 그런 사람들이 숱하게 많다는 걸 여러분들은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만큼 몽상가의 길은 성공하기 전에 일주일에 대략 그 성공의 길을 위해서 평균 61시간 새로운 우리 직원 잘 들어야 합니다. 61시간을 일했고 주말에 쉬거나 휴가를 가는 것은 거의 꿈도 꾸지 못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정한 수입이 없어 생계를 꾸리는 것조차 어려웠다는 사람도 적지 않았습니다. 부양할 가족이 있으면 또 몽상가의 길은 더욱 힘들어지겠죠. 리스크를 싫어한다면 몽상가의 길은 택하지 않는 것이 좋다. TV를 통해서 본 것과 같이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저도 마찬가지고 저는 좀 연예계 일찍 뛰어들어서 고등학교 때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날 보러 와라라는 곡으로 20살 될 시기에 히트를 치면서 무수하게 일을 많이 했죠. 당시에는 우리 연예인들이 어마어마하게 일을 많이 했었어도 크게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는 없었습니다. 그쵸? 개미같이 열심히 일했고 그 돈을 목돈을 만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또 투자를 해서 이렇게 일어나기까지 장작 지금 생각해보니까 20살부터 일을 했다면 19살부터 일했으니까 40년 만에 제가 이렇게 제가 하고 싶은 일들을 마음대로 하고 또 이렇게 직원분들도 두고 돈도 줄 수 있고 이렇게 좋은 사무실에서 일도 할 수 있고 이렇게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정말 이 몽상가의 길이라는 것은 사업을 하면서 예술인으로 성공하기까지 한 길을 쭉 파면 결국 성공한 사람들이 많이 나왔다. 28% 부자가 된
28%의 몽상가의 길에 들어가 있는 이 28%의 사람들이 성공을 했다. 단 그 뒤에 성공하기까지 61시간을 일주일에 61시간 그리고 주말도 일을 했고 또 생계까지 가족까지 있으면 생계까지 이어가기 위해서 몽상가의 길 사후 외에 예술하는 사람들은 그 일 외에도 또 뭐 트럭을 운전을 한다든가 뭐 그런 얘기 많이 듣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열심히 살았다라는 그렇게 해서 저금을 해서 결국 부자의 길로 들어서는데 예, 성공을 했다라. 세 번째는 승진 사다리의 길. 뭐 승진 사다리의 길 그러면 뭐 사업이 아닌 기업에 들어가서 승진 다리를 타고 임원으로 올라가 이제 월급이 높아지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뭐 또 잘 이렇게 손을 이렇게 잘 먼지를 털면 또 네. 뭐 잘 올라가더라고요. 예. 많이 봤습니다, 제가. 예. 그래서 100만 장자 중 제일 많네요. 31%가 기업에서 임원으로 승진해서 부를 쌓았다. 하기야 뭐 임원에서 기업에서 이제 임원으로 올라가게 되면 월급이 뭐 천차만별이긴 하지만 어떤 분은 2천만 원도 받고 한 달에 한 달. 예. 1년 연봉이 뭐 20억 이런 얘기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20억이면 한 달에 얼마 받습니까? 1억 5천 받는 거예요. 어이없어. 그렇게 받아서 큰 부자가 되신 분들 상당히 많습니다. 무려 31%. 기업에서 높은 지위로 승진해 부자가 된 사람들은 340만 달러 이상의 순자산을 모으기까지 평균 22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이들의 부는 대개 월급보다는 스톱 옵션, 그 다음에 이익 공유제에 창출되어 있습니다. 스톱 옵션이라는 게 이제 큰 기업에서는 자기 월급의 성과. 저희 사무실도 월급에 성과 받는 사람이 한 사람 저기 있습니다. 뭐 성과금이 별로 없어서 투덜댈지 모르지만 열심히 해야죠. 자기는 슬슬 놀고 나만 열심히 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제가 사람을 만났더니 제가 작가가 있는 줄 알아요. 이 앞에다 뭘 써놓고 읽는 줄 알고 있습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저희 직원들은. 저는 아무것도 없어요. 준비도 없고 그냥 천재성에 대한 어떤 연예인 방송인으로서의 기질은 있는지 한번 이렇게 읽어보면 얘기가 술술술술 나옵니다. 근데 인생의 경험에 의해서 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가가 없습니다. 예, 특별하게 코디도 없습니다. 그래서 얼굴이 맨날 이게 호르몬 문제 때문에 이렇게 붓고 예, 여기가 막 땡기고 목도 뭐 쭈글쭈글 해줘서 제가 이렇게 목도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머리도 안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냥 이 상태로 편안한 상태로 집에서 내려와서 그냥 바로 이렇게 방송을 하는 근검절약해야죠. 여기다가 작가에다가 코디까지 들면 돈이 얼마가 나갑니까? 직원이 또 하나가 늘었는데 라이브를 좀 붙여야 되기 때문에 또 한 명 또 늘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또 이렇게 직원들이 더 긴장을 하고 더 열심히 하지 않을까. 그게 바로 회사의 보스들이 하는 일입니다. 사실은. 어쨌든 월급보다는 그 스톱 옵션 성과금에 대해서 이익 공유제로 이렇게 이익 가져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돈을 벌었다. 하지만 승진 사다리의 길은 몽상가의 길 다음으로 어렵다. 예, 윗사람한테 굉장히 눈에 딱 꽂혀야 그 길을 가는 데는 좀 편리합니다. 조국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자기의 상관 문재인 너무 이뻐해가지고 예, 거기 장관이 되면 안 될 사람 올리는 바람에 많은 국민들한테 혼도 나고 결국은 국민의 항쟁에 의해서 내려오긴 했지만 어쨌든 조국 씨를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예, 같은 맥이다. 우리는 같이 가야 된다. 영원히 했는데 인생이 참 뜻하는 대로 가지는 않는다. 그 모습을 보면서 또 한번 느끼게 됩니다. 어쨌든 기업의 수익성도 승진 사다리 길을 통해 부자가 되는데 중요한 요인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길로 성공을 하려면 장기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회사에 입사해서 탄탄한 인맥을 쌓는 두 가지 전제 조건이 충족돼야 합니다. 아시겠죠? 네. 원래 기존에 돼 있는 회사에 들어가서는 성공하기 어렵다는 얘기예요. 자기가 만드는 회사가
크게 됐을 때는 처음에 들어온 직원들은 당연히 스톡 옵션 어마어마하게 받죠. 스타벅스가 그랬고, 그죠? 예. 스티브 잡스, 애플 두 회사 외에도 굉장히 많은 회사들이 처음에 시작할 때는 스타벅스 같은 경우에는 책을 보니까 8명인가? 예? 같은 친구들이 시작을 해서. 지금은 주식이 얼마입니까? 어마어마하죠. 수천억을 가져갔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려운 길을 처음에 시작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도 좋은 일이다라는 이야기로 저는 들립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전문가의 길. 전체적으로 보니까 전문성을 띤 자기가 좋아하는 그런 일을 하면 성공할 수 있다라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콜리가 조사한 부자 중 19%가 이게 꼭 들어가죠. 의사, 변호사, 그리고 회계사, 전문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조국 씨의 딸은 의사, 아들은 변호사. 이거를 왜 시키는지 어린 나이에는 모릅니다. 자식들은 공부하기 싫어가지고 전부 뭐 대충 연예인 하고 싶거나 아니면 그냥 뭐 기타, 난 락하겠다. 까불고 그래요, 원래. 그래서 나이가 들면 30대 돼서는 이거 뭐지? 나 이제 뭐 해야 돼? 이렇게 되거든요, 사실은. 근데 부모님들은 그 길을 걸었기 때문에, 그죠? 여러분들 나이 있으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 30대, 20대, 30대, 40대, 50대 걸어왔기 때문에 안정된 전문가에 종사하는 길을 해야 된다. 길을 가야 된다. 그것이 바로 의사와 변호사. 조국 씨도 제가 볼 땐 딸하고 아들이 거기까지는 갈 수 없는 그런 두뇌와 어쩌면 인성을 가지고 있었는데 억지로 밀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나. 그만큼 부모들은 의사, 변호사 좋아합니다. 네, 회계사도 좋아합니다. 그렇지만 정말 오랫동안 공부를 해야 되고 정말 처절하게 하얀 띠를 텔레비에서 보셨죠? 두르고 자격증들을 따야 되거든요. 네, 서티피케이트 자격증을 따야 거기에 대한 판단을 하고 판가름을 한 후에 그 다음에 의사 같은 경우는 인턴이 되고 레지던트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당당히 의사로서의 자기의 길을 걸을 수가 있겠죠. 그 길이 몇 년이겠어요. 10년도 넘는 길이죠. 전문성에 대해 높은 금전적 보상을 받기 때문에 모든 부모님들은 똑같은 말이네요. 제가 생각했던 자식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이 길을 걷기를 바란다. 네, 이들은 순자산이 무려 400만 달러가 되는데 짧네요. 20년도 안 걸린다라는. 네, 제가 봐도 제가 만나는 닥터들이 뭐 준재벌입니다. 건물 다 가지고 있고요. 예. 그 다음에 나이 들면 자기가 일 안 합니다. 다 이게 자기 후배 닥터들 둡니다. 편안하게 건물 하나 가지고 후배 의사들 다 일하면 머리만 조금 굴리시면서 여행 다니시고 이렇게 하는 거죠. 참 좋은 길인 것 같아요. 그러나 젊었을 때 젊음을 버려야죠. 자격증 따는데 10년 걸리고 공부하는데 10년 걸리지 않습니까? 20년을 버려야 되는 그런 젊었을 때 받아들이기 어려운 막 몸부림치고 싶은 그런 시간을 보내고 나면 그 다음에 30대 후반부터 어떻게 되죠? 편안하게 죽을 때까지 갈 수 있는 길을 갈 수 있다라는 말은 분명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만큼 전문가의 길을 걸으려면 공부를 잘해야 하고 라이센스 똑같은 말이네요. 전 사실 이거 제목만 봤지 지금 처음 보는 거예요. 읽고 있는 거예요. 와, 제가 이렇게 참 세상 경험이 많네요. 예, 라이센스 자격증을 받기까지 오랜 동안 공부를 계속해야 하고 많은 시간과 돈을 투자해야 한다는 의미가 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타고난 머리를 바탕으로 돈과 시간을 들여 전문가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전문가의 길은 부자가 되기에 저축과 투자가 다음으로 쉽다. 라고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했네요. 저는 이것을 또 간단하게 분석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자면 인생에 쉬운 길은 없다. 하지만 그 쉬운 길을 다 돌파한다면 정말 행복한 길만 남는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고맙습니다.